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어리됐다고 하는데요. 왜 어리됐을까요? 고가의 전세를 줬기 때문인 거죠. 높은 전세금을 받고 난 다음에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그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어리된 겁니다. 애시당초 전세금은 뭡니까? 부채입니다. 집주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세입자의 돈입니다. 근데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그 전세금에 내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집주인이 돼서 집을 소유했다라고 과시하고 드러내놓고 또 집값이 오르면은 그 차익만큼을 내 것처럼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역전세, 역월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문제는 20대들, 30대 초반,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던 그 사회초년생들이 갭투기를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저기 유튜브 혹은 이렇게 가짜 전문가 놈들 책 몇 권 읽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양 돌아다니면서 임장하러 다닌다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실상 그 조작하고 담합하고 시세를 들어다놨다는 그런 잡놈들의 하수인이 돼서 그렇게 싸돌아다녔던 거죠. 그래놓고 집주인이라고 집을 다 채 가지고 있어요. 10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를 이제 빨리 이룰 거예요. 이지랄 했던 거죠. 미친놈들이죠.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고 쉬우면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죠. 전부 다 공인중개사, 전부 다 이렇게 집을 다 제 10채 20채씩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10채 2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거나 넉넉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말로 그렇게 모험을 걸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가지면 그 때문에 인생이 순식간에 몰락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역전세는 안 때문에 집값이 내려갑니까? 아니죠. 역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 될 돈을 못 돌려줘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지금은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앞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죠.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대략 한 2025년 말, 2026년, 27년 이쯤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주택을 아예 안 살려고 하고 분위기가 완전 180도 바뀌는 그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벌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 금리도 너무 높아서 난리죠. 이런 상황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고 또 그들은 지금 집을 안 사죠.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인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은 없지만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위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손절매가 있듯이 부동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산 가격은 잊어버리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하루빨리 거래해서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저 집 때문에 빚쟁이로 금융노예로 전락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일만 하는 그런 한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6억을 대출한 사람들이야. 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냥 4억 5천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요. 전액 전부 다 빚인 사람도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제 저 같은 놈들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면 5억짜리 집을 사는 데는 그래도 2, 3억은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반 이상은 자기 돈이어야 나머지를 대출을 해서 원리금으로 해서 갚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전부 다 대출로 땡기는 무모한 사람들, 모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두 채, 세 채, 다섯 채, 일곱 채 돈 많이 번다고 고소득자라고 부부 맞벌이 해가지고 최소 1억 이상 번다고 월 순수익이 1000만 이상 넘어간다고 가시하고 드러내면서 너무 많이 샀다라는 거죠. 두 채, 세 채, 다섯 채, 일곱 채 사면서 사재기 해가지고 대거 빚을 졌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 못 버티는 사람들은 대거 자신들의 부동산을 금융권에 뺏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진 재산이 부동산 시세가 10억이다 20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부동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 때문에 이자를 100만원 200만원 못 내가지고 집을 뺏기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거지. 남의 돈으로 빌려가지고 뭘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남의 돈 못 갚으면 언제든지 내가 가진 더 값어치가 큰 것들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보면 12월 달에 마포구 마포더 클래시 그리고 서대문구의 힐스테이트 홍은 11월 입주 그리고 이편한 세상 홍제 12월 입주 강서구 우장산 숲 아이파크 11월 입주 뭐 겨울에 전부 다 입주입니다.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입주죠. 참 이네들이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시기 또한 자기들이 다 나름 이렇게 분석하고 계획해가지고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양받은 이들이 입주할 시점 돼서 전세금을 들여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또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들을 갖습니까? 아, 큰일 났다. 좋겠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벌어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벌어진다. 물론 주식시장에도 벌어질 거고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지금 많이 안 좋다. 1997년에 IMF가 다시 온다. 1997년에 IMF는 97년, 98년 아주 큰 충격이 왔고 또 그 다음에 빨리 IMF를 회복했고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주 깊고 길게 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997년에 온 IMF가 무려 20몇 년 만에 온 거지만 그때에 비해 규모는 더 크고 기간은 더 길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무섭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대거몰락하면 다시 일어서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승용 씨가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쓴 책인데요.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빚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처절하게 사는지를 잘 알려주는 수기입니다.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책이니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많은 느낌들을 가져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수월하게 쉽게 팍팍팍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관련한 시장은 최소 5년 이상 찬바람이 분다. 그게 당연한 현실임을 명심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